다행인 거는 그래도 우리 체육회 내부의 모든 조직원들이 저희 어떤 비전이나 이런 방향성에 맞게끔 함께 이렇게 의견도 개진해주고 속도감 있게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힘들었던 과제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이 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체육회가 어떤 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저희가 저희의 어떤 그런 어떤 의견을 통해서 외부에서 즉 이제 기재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국회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체육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 체육회 내부의 직원들 임원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단계씩 지금 발전해 나가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 이 분위기를 바꾸고 즉 쇄신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규정을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이 또 굉장히 저희가 영어로 빅 이어리라고 하거든요. 올림픽, 동계올림픽 있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네. 하계 아시안 게임 그리고 월드컵까지 있는 아주 스포츠의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뜻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엔 학교 체육이에요. 학교 체육. 네, 학교 체육이고요. 학교 체육이 살아야 지방 체육도 살고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어떻게 보면 처우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저희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자생력을 갖추는 거, 즉 어떤 수익 구조를 좀 더 완화시키고 저희가 좀 증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단계씩 조금씩 변화되고는 있긴 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자생할 수 있는 모델을 갖추려면 조금 시간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단 이게 저의 정책이나 저의만의 어떤 의견이 아닌 현장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4,192명의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서 설문 결과를 나온 걸 토대로 정책 방향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제가 비단 차저학력제, 수업일수, 합숙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학교 체육, 공교육 내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가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이게 1교 1기 프로그램인데 한 학교에서 스포츠 종목 하나를 의무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방과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 체육대로 정말 이런 불합리한 이 정책들을 완화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도 공교육 내에서 그걸 지원을 해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 스포츠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즉 생활체육의 발전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또 생활체육 발전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동시에 이 엘리트 체육하는 학생들도 좀 더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원거리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기숙사를 활용한다는 건 무조건 모든 학생들이 선수들이 기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꼭 기숙이 필요한 아이들이 못 하고 있어요. 하더라도 편법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요. 저희 아이들을 편법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편법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저희의 할 역할이잖아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정말 지역에 있는 운동부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럼 운동을 하고 싶은데 서울로 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다 같이 못 오는 환경이야. 그럼 아이가 뭔가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좀 본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그 합숙이 불가피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비용이 결국 문제긴 하네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다 비용이 더욱더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이 소모적인 시간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뭐 사실은 국가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죠. 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데 없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씩 어딘가로는 또 이게 어떤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너무 유감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100% 근절이라기보다는 100% 근절을 목표로 저희 체육회가 더욱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방 조치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전문 체육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윤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평가를 받고 어떻게 이들이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저쪽 지방의 어떤 학교까지도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참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교육청이 또 학교 운동부는 관할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건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예방과 교육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해서 이게 진짜 100% 근절되면 좋겠지만 그 목표를 갖고 한다면 좀 더 사회적으로 체육이 갖고 있는 가치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미성년에 관련된 폭력, 폭행, 비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도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또 어딘가에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체육계가 하는 비판과 비난에 휩싸이겠죠. 그러나 저희도 지금껏 계속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왔고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장 시절에는 좀 그런 게 저희 때는 그냥 보편화돼 있었죠. 그냥 뭐 이상하지가 않았죠. 지금은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하면 안 되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떤 흉기를 들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폭행하니까 운동하는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런 걸로 싸잡아서 피해보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다는 거. 그 반대의 이면에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잊혀지면 안 된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서는 가능성을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국내 프로세스도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올해 3월에 이제 선출이 돼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부각해서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 또 종목단체, 회원단체들이 우리의 대표 선수로 전북 전주를 뽑아줬기 때문에 저희 대한체육회는 우리의 대표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민들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관심 가져주는. 글쎄요, 지금도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뭐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주에서도 뭐 범시민 유치위원회라고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시는. 일단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급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육계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 두 정상이 만나셨을 때 체육이 하나의 이슈가 돼서 어떤 그런 주제로 인해서 대화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스포츠, 즉 체육이 기여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앞으로 있는 올림픽 또는 이런 메가 이벤트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남북관계 즉 여태까지 우리 체육이 남북관계 항상 앞장서서 긴장 완화라든지 관계 개선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체육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단 남북관계를 떠나서 스포츠는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스포츠는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포츠가 사회에 주는 다른 분야에 주는 어떤 그런 기회를 스포츠가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특수한 남과 북의 상황을 떠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됐을 세계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
세계인이 평가하는 스포츠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기조에 맞춰서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겠습니다. 아, 네, 뭐 탁구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안 선수권을 뭐 북한이 유치해서 예. 지금 개최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앞선 종목이긴 하죠. 예. 근데 탁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종목에서 지금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체육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제 뭐랄까요? 묶어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수입니다. 아. 예, 과연 우리가 킥복싱 협회를 제명을 했을 때 선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만들어 봤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킥복싱 협회가 선수를 위해서 행정을 한 흔적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선수들한테 방해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저희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앞으로도 선수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행정이 되는 협회가 돼야지, 네. 협회가 중심이 되는 행정이 되는 협회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평가를 까다롭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체육회부터 선수가 중심되는, 현장이 중심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현장이 활발하게 증폭이 됐을 때 체육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학교 체육 관련된 이런 것도 저희가 결단을 할 때도 네.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예. 설문조사 하나의 증거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저희가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단체들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렇게 의결을 한 겁니다. 또 좀 미숙한 단체가 보이시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이 비위 사건들, 예. 즉 특히 폭력 이슈, 선수 현장에 드러난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네. 아마 경기 단체, 종목 단체나 지방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위기의식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계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많지가 않아야, 예. 없어야 뭔가 우리가 앞으로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소통을 통해서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예. 소프트웨어적인 것, 즉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네. 저기도 숫자가 나오지만 예. 이제 많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시니어 스포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더 중폭이 되려면 학교 체육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럼 시설은 학교 체육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학교 체육 시설을 이렇게 오픈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모경 의원께서 그 관련 법안을 또 낸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인구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까지 저희 대한체육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바람들이 이번에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라는 어떤 명제하에 네. 좀 생활체육의 어떤 시설 확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일단 생활체육 시설 확충뿐만 아니고 전문체육의 어떤 이 국제 규모에 걸맞는 시설들도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사이클 트랙이 예. 우리나라에 있는 트랙이 330m 기준이거든요. 예. 예전에 지어진 것도. 네. 근데 이제 국제대는 250m에서 국제대 올림픽 아시안 게임은 250m 트랙에서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선수들이 330에서 타다가 250에서 타면 굉장히 전략부터 전술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 시설이 250m 지금 진천선촌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진천선촌에 모든 선수가 훈련하고 시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설들도 저희가 확충이 됐을 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발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후원사 대표님들을 제일 먼저 찾아뵙고요. 네. 후원금도 얼마 전에 CJ랑 또 재계약을 했고요. 예. 네이버도 마찬가지 후원 금액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있는 우리 후원사들을 상대로 좀 더 가치를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네. 지금도 후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규제를 풀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국가계약법의 근거로 후원 계약을 맺다 보니까 예. 입찰 형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꽤 까다롭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후원을 하는데 입찰까지 들어오면서 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저 지인 중에 대한축회 우리 이승민이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후원하고 싶다 했는데 그럼 입찰을 들어와셔야 됩니다. 입찰까지 하면서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나? 그런 규제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뒷받침에는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가 돼야지만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참여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참여된 어떤 그런 후원금을 토대로 우리는 현장에다가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풀려야지 저희도 뭔가 딱 힘을 받을 수 있잖아,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체육 후원대로지만 이제 좀 크게 봐서 한국 스포츠 전체로 볼 때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스하키 팀은 하나밖에 안 나고 떠나고 두산도 철수하고 하나도 사격으로 빠지고 좀 문제 아마추어 특히 종목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그래서 이제는 스포츠가 기업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명확해졌어요.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할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국가는 그런 기업들이 스포츠를 후원하고 증폭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일정 수준 매출 정도 이상 올라가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 선수들의 은퇴 삶을 진로를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일교일기를 하듯이 만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번 그거를 실현시켜보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그런 플랫폼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다 준비는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대형 TF에서. 근데 이게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해도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 많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풀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풀렸을 때 진천 선수촌을 활용한 굿즈 사업이라든지 투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중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IOC가 갖고 있는 플랫폼은 올림픽이고 대한체육이 갖고 있는 전국지전 생활체육대축전, 소년체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성화해서 기업과 함께 연계를 해가지고 좀 더 멋있는 대회를 만들고 중계를 계속해서 태워가지고 시청자들이 이 체육 팬들이 야 정치는 재밌다. 야 우리나라 역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때 기업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참여가 되고 그게 수익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내년 동계올림픽 일단 또 잘해야 되잖아요. 동계올림픽 스타트 잘 끊어서 월드컵으로 가고 월드컵의 기운으로 이어받아서 아시안게임까지 다 간다면 내년은 정말 행복한 스포츠로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각계각층에서 내년에 스포츠 예산, 스포츠 정책, 스포츠 규정 이런 것들을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우리 선수들이 내년에 정말 행복한 스포츠를 한 해를 만들어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